안녕하세요. JD 부장구사의 소장 조선입니다. 오늘은 연준은 FOMC에서 피봇을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1일 금요일 시간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 부장구사 투자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JD 부장구사 19기에 공지를 합니다. 부동산 강의와 부동산 주식 패키지 강의는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7일서부터 일주일간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은 동영상 밑에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시장 11월 금리보다 12월 피벗 신호 주목, 주식, 채권 떨어지고 달러 올랐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1.03%, S&P 500 지수는 0.75%, 다우존스 지수는 0.39% 미루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연준은 FOMC에서 피봇을 할 것인가? 지난주까지 랠리는 연준의 비공식 입이라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12월 금리를 75bp가 아닌 50bp 올릴 것 같다는 소식에 시장이 환호하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가 갑자기 약을 먹었는지 아니면 연준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주말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저축을 많이 해서 소비가 줄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로 인해 연준은 금리를 더 올려야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이라는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죠. 그러면서 월요일 아침부터 나스닥 선물이 하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유로존 CPI 예비치가 10.7%로 발표되었죠. 그런데도 유럽 증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중앙은행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 있습니다. 이외에도 PMI 지표 등이 나쁘게 나왔습니다. 중국 폭스콘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엑소더스 한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중국 정저우 공장에서 코로나 감염 때문에 아이폰 생산량이 30%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이 소식 때문인지 아니면 전거래일에 7% 넘게 오른 탓인지 어제 애플은 1.54%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FOMC에서 파월이 12월에 피봇을 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직 물가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파월은 피벗을 할 수가 없고 매파적인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파월이 상당히 정치적인 인물이라는 얘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둘기파적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희망 섞인 소문도 있죠. 파월이 경제학자가 아니면서 연준 의장이 된 것은 정치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치적인 인물이란 트럼프의 말을 잘 들을 것이란 생각에 연준 의장이 되었다는 얘기이고요. 덕분에 이번 바이든 정부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이번 인플레이션 사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파월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해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유는 연준 의장의 연임 때문입니다. 일시적이라고 하면서 주식시장을 끌어올려 주니까 연준 의장으로서 재임명된 것 아닙니까?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 3월에 터졌고 이것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된 계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CPI는 7%를 넘었습니다. 그러니 전쟁이 끝나도 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연준 의장이 연입이 되고 나서야 금리 인상에 나섰고 연준은 결국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물론 주가는 엄청 떨어졌고요. 이번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대놓고 금리 얘기를 하며 연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인 트럼프도 중국과의 무역전쟁 때문에 주가가 안 좋으면 파월을 압박해서 비둘기파적으로 만들어 시장을 올려놓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죠. 이번에도 파월은 정치적으로 만약에 돌아선다면 한국 시간으로 11월 3일 목요일 새벽 3시에 나스닥이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오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파월이 약먹은 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미국 10년물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나스닥 선물은 소폭 올라가고 있죠. 아마도 내일은 반대가 될 것입니다. FOMC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 때문에 나스닥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 금리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진짜 주가는 목요일 새벽 3시 이후입니다. 목요일 새벽 5시에 주가가 앞으로의 방향을 정해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랐다면 그냥 주식 가져가면 됩니다. 떨어졌다면 리밸런싱 말뚝박기를 하면 됩니다. 그냥 오늘과 내일 새벽 3시 전까지는 그냥 마음 푹 놓고 본 게임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매뉴얼대로만 하면 됩니다. 지금은 공황 기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V자 반등 이후 애플이 떨어지면 바로 리밸런싱 시작하면 됩니다. 공황은 한 달에 4번 마이너스 3%가 뜨면 공황입니다. 5월에 공황이 이렇게 떴는데요.
2022년 5월 5일 마이너스 4.99%, 5월 9일 4.29%, 5월 11일 3.18%, 그리고 5월 18일 4.73% 뜨면서 공황이 확정되었죠. 한 달에 4번 마이너스 3%가 뜨면 공황이 되고요. 공황이 끝나는 것은 2달 플러스 1일이 지나도록 마이너스 3%가 뜨지 않거나 8거래일 연속으로 나스닥이 오르는 경우 공황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너스 3%가 뜬 게 6월 16일 4.08%였고요. 이때가 공황의 마지막 3%였습니다. 이때가 나스닥이 1646.10포인트로 최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2달 플러스 1일 이후인 8월 17일까지 더 이상 마이너스 3%가 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5월 공황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공황 중 V자 반등 이후 리밸런싱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카페에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현재는 공황이 끝났으니 이 매뉴얼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2022년 8월 26일 날 마이너스 3.94%가 뜨고요. 8월 26일에 마이너스 3%가 뜨긴 했지만 이제는 공황이 아닌 마이너스 3%의 새로운 시작으로 말뚝박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9월 13일, 10월 7일, 10월 14일 이렇게 3번의 마이너스 3%가 떴고요. 그리고 위기를 이어가고 있던 와중에 애플이 지난 금요일 날 V자 반등을 하면서 이 위기도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 위기도 이제는 위기도 공황 기간도 아닙니다. 앞으로 애플이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리밸런싱은 전고점 기준입니다. 따라서 애플이 2.5%가 아직 떨어진 것이 아니니 전고점은 2022년 10월 28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새벽에 기록한 155.74가 됩니다. 물론 155.74달러가 넘어가면 다시 전고점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155.74를 기준으로 만들어 보면 애플은 155.74고요. 그리고 2.5% 밑으로 떨어진다면 151.85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151.85달러 밑으로 떨어진다면 그때서부터 10%씩 현금 비중을 늘리면서, 그러니까 10%씩 팔면서 지금 애플이 이제 100% 이제 들어간 상태이니까 10% 팔면서 현금 비중을 늘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FOMC에서 파월이 삽질을 해서 애플이 151.85달러 밑으로, 종가 기준입니다. 장중 기준이 아니고 밑으로 떨어진다면 10%의 애플을 팔면 됩니다. 물론 마이너스 3%가 뜰 수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연준이 피봇을 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피봇을 하면 주가는 오르겠지만 주식수는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피봇을 안 하면 주가는 떨어지겠지만 리밸런싱과 말뚝박기로 주식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뉴얼을 따르는 기계입니다. 기계는 감정이 없죠. 그리고 떨어질 때 팔면 망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내일 자세히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나 원칙 없이 투자하면 망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연준은 FOMC에서 피벗을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